여러분은 손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심지어 그 아이는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다면 15년 전 한 딸이 어머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도서관에서 할머니와 손녀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우연인 듯 필연이었던, 기적인 듯 운명이었던 그날의 이야기.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도서관의 오후는 늘 고요했다. 은퇴한 초등교사 박미경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했다. 65년 인생 중 40년을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녀에게 이곳은 제2의 교실이었다. 할머니, 이 문제 좀 봐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란다. 미경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설명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날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한 소녀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연필을 꼭 쥐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선생님이셨대요.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혼잣말이 미경의 귀에 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가 연필을 잡는 손짓, 집중할 때 살짝 혀를 내미는 버릇,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이 아이, 누구지? 미경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혼자 숙제하니? 도와줄까? 아, 괜찮아요. 전 혼자 하는 게 익숙해요. 아이의 대답은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미경은 아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수학 문제구나. 어려우면 물어봐도 돼. 정말요? 할머니도 수학 잘하세요? 할머니가 옛날에 선생님이었거든.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정말요? 우와, 우리 엄마 말이 맞네. 엄마가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미경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 너도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 네, 저는 꼭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멋진 선생님이요. 아이가 연필을 다시 잡았다. 그 순간 미경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연필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는 그 버릇. 그것은 미경 자신의 버릇이었고 그녀의 딸 혜진에게 물려준 버릇이었다. 아이야, 이름이 뭐니? 저는 수아예요. 김수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경의 눈앞에 1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딸 혜진이 집을 나가던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울렸다.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다. 이 아이가 정말 혜진의 딸일까? 그렇다면 왜 이 아이는 할머니를 모르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가 문제를 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도서관의 시계가 5시를 알렸다. 수아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다. 할머니, 내일도 여기 계세요? 그럼 할머니는 매일 여기 있단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게 학원 선생님보다 더 이해가 잘 돼요.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도서관을 나갔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운명의 시작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착각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수아의 작은 뒷모습이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져갔다. 미경은 천천히 일어나 수아가 앉았던 자리를 쓸어보았다. 책상 위에 작은 지우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지우개에는 작은 글씨로 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미경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도 수아는 도서관에 왔다. 미경은 일부러 조금 일찍 와서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다. 오후 4시 수아가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도 계셨네요. 그럼 약속했잖아. 자, 어제 못 푼 문제 가져왔니? 네. 그런데 할머니, 저 오늘은 일기를 써야 해요. 우리 가족 소개하는 거예요. 수아가 필통을 꺼내며 말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이 어떻게 되니? 엄마랑 새아빠랑 저, 이렇게 셋이에요. 새아빠라는 말에 미경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새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작년에 엄마랑 결혼하셨거든요. 그래, 친아빠는 돌아가셨대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요. 미경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혜진이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고 재혼했단 말인가? 할머니, 이거 보세요. 수아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가족 사진을 일기에 붙이려고 가져온 것이었다. 수아가 사진첩을 펼치는 순간 미경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사진 속의 젊은 여인. 그것은 분명 자신의 딸 혜진이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혜진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 엄마예요. 의사 선생님이에요. 정말 멋있죠? 미경의 손이 떨렸다. 혜진이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그토록 원하던 꿈을 이뤘구나. 엄마가 어느 병원에서 일하시니? 서울대병원이요. 응급실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미경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딸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하지만 왜 연락 한 번 없었을까? 할머니는 계시니? 아, 친할머니요? 돌아가셨대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미경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딸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만큼 자신을 미워했구나. 언제 돌아가셨대? 엄마가 의대생일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없어요. 15년 전, 정확히 혜진이 집을 나간 시점이었다. 미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구나. 할머니가 계셨다면 수아를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할머니도 선생님이셨대요. 엄마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가 선생님 되는 걸 좋아하셨을 거라고. 아이러니했다. 혜진은 교사인 자신을 그토록 부정했으면서 딸에게는 할머니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수아야, 엄마가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하시니? 아니요. 거의 안 해요. 물어보면 슬퍼하셔서 저도 잘 안 물어봐요. 수아가 연필을 들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다. 우리 엄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멋진 분입니다. 새아빠는 회사원인데 정말 착하고 재미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지만 행복합니다. 가끔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할머니처럼 저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미경은 수아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손녀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내 일기가 너무 잘 써져서 감동받았어. 정말요? 해해, 할머니가 계속 가르쳐 주시면 저도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수아가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린 시절 혜진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할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아이 곁에서 조금이나마 할머니 역할을 해주고 싶다고. 그것이 혜진에 대한 자신의 속죄이자 수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일주일이 지났다. 수아와 미경은 이제 도서관의 단짝이 되었다. 수아는 미경을 도서관 할머니라고 불렀고 미경은 그 호칭이 좋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렸다. 그날도 수아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미경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척하며 수아를 지켜보았다. 문득 수아가 한숨을 쉬었다. 왜? 무슨 고민 있니? 내일이 엄마 생일이에요. 11월 15일. 선물을 뭘 해드릴지 모르겠어요. 미경의 가슴이 뛰었다. 11월 15일. 혜진의 생일이 맞았다.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데? 글쎄요. 엄마는 항상 바쁘셔서 취미 같은 게 없어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요. 예전엔 뭘 선물했니? 작년엔 제가 만든 카드를 드렸는데 엄마가 울으셨어요. 왜 우셨을까? 카드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가 이런 카드를 주셨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미경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혜진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이 15년 전으로 돌아갔다. 혜진의 23번째 생일날. 그날이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었다. 엄마, 나 의대 갈 거예요. 혜진아,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교생 실습할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데. 그건 그때뿐이었어요. 전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격렬한 말다툼이 이어졌다. 미경은 3대째 이어온 교사 집안의 전통을 지키고 싶었고 혜진은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했다. 엄마는 왜 항상 본인 기준으로만 생각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혜진아, 엄마는 내가 후회할까봐.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엄마처럼 평생 학교에만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혜진은 그날 밤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생일 케이크는 그대로 식탁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수아의 목소리에 미경이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을 했네. 할머니도 자녀분이 계세요? 응. 딸이 하나 있어.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긴 한데. 자주 못 만나. 왜요? 싸우셨어요? 수아의 순진한 질문에 미경이 씁쓸하게 웃었다. 오래전에 할머니가 실수를 했거든. 딸이 원하는 걸 반대했어. 뭔데요? 딸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선생님이 되길 바랐거든. 우리 엄마도 의사예요. 그런데 엄마도 원래는 선생님이 되려고 했대요. 미경이 놀라며 물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네. 가끔 저한테 그래요. 엄마도 어릴 땐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가끔 후회한대요. 뭘 후회한대? 부모님과 싸운 거요.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요. 미경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혜진도 후회하고 있구나. 수아야, 엄마 생일 선물로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 편지요? 응.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써서 드리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훌륭한 의사라는 것도 자랑스럽다고 쓰고. 좋아요. 할머니가 도와주실래요? 수아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미경은 곁에서 도와주며 마음속으로도 편지를 썼다. 혜진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 꿈을 응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 예쁜 수아를 키우고 있는 것도 대견하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도서관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수아의 편지가 완성되었다. 할머니, 저 엄마한테 할머니 얘기도 써도 될까요? 무슨 얘기?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저를 잘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요. 그래. 써도 좋아.
수아가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다. 엄마, 도서관 할머니가 엄마 같은 훌륭한 의사도 좋지만 선생님도 멋진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무엇을 선택했든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대요. 미경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손녀를 통해서라도 혜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며칠 후 오후 미경이 도서관에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시간, 수아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였다. 할머니, 죄송해요. 학원이 늦게 끝났어요. 괜찮아. 그런데 이분은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아 아버지 정우입니다. 항상 우리 수아를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수아한테 힘을 받고 있어요. 미경은 정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수아가 도서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신다고. 과찬이에요. 수아가 워낙 똑똑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박미경입니다. 아, 박 선생님이시군요. 수아가 정말 선생님을 좋아해요.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수아야, 오늘은 일찍 가야 해. 할머니 병원에 가야지. 아, 맞다. 새할머니가 입원하셨어요. 미경의 귀가 쫑긋해졌다. 어머님이 편찮으신가요? 네, 건강검진 중에 이상이 발견되어서 정밀 검사를 받고 계세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라고 하는데.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새할머니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수아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항상 저보고 내 엄마 닮아서 고집이 세다고 하시잖아요. 정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혜진이를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왜요? 의사라서 너무 바쁘고 또 친정과 연락이 끊긴 것도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 어렵다고. 미경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혜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정우가 수아를 보며 말했다. 수아야, 가방 챙겨. 병원에 늦으면 안 돼. 수아가 가방을 챙기는 동안 정우가 미경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죄송한 부탁인데요. 수아가 할머니를 정말 그리워해요. 혜진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혹시 앞으로도 수아를 잘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수아가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실 수아한테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우와 수아가 떠난 후 미경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새 시어머니가 혜진을 의심하고 있다니. 그리고 수아가 할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니. 다음 날 수아가 도서관에 왔을 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었다. 수아야, 무슨 일 있니? 새할머니가. 제가 엄마 닮아서 싫대요. 병원에서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 엄마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러세요. 넌 내 엄마처럼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요. 미경이 수아를 안아주었다. 수아야, 그건 새할머니가 아직 너를 잘 모르셔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진짜요? 그럼. 그리고 수아는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잖아. 정직하고 착한 아이야. 수아가 미경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는 왜 친할머니가 없을까요? 있었으면 절 사랑해 주셨을 텐데. 미경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수아야, 친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셨을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보장해. 수아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수아가 예쁘니까. 그리고 할머니 딸이 생각나기도 하고 할머니 딸도 저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한때는 그랬지. 하지만 다른 꿈을 찾았어. 그것도 좋은 선택이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죠? 물론이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 혜진을 만나야 한다. 수아에게는 진짜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15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미경은 밤새 고민했다. 토요일 오전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수아예요. 수아야? 무슨 일이니? 어떻게 내 번호를? 도서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지금 병원이에요. 배가 너무 아파서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병원? 어느 병원이니?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데려다 주셨는데 지금 가셨어요. 엄마한테 연락했는데 수술 중이래요. 아빠는 지방 출장 가셨고요. 저 무서워요. 미경은 즉시 택시를 잡았다. 할머니가 지금 갈게.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보호자 연락처를 남기셨니? 네, 엄마 번호 남기고 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곧 의사 선생님 오신대요. 20분 후 미경은 헐레벌떡 응급실에 도착했다.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미경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할머니예요. 아,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이시군요. 급성 맹장염 의심 증상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다. 수술을 마치고 급히 내려온 듯 수술복 위에 가운만 걸치고 있었다. 수아 환자 보호자분. 말을 하던 의사가 멈췄다. 미경도 얼어붙었다. 혜진이었다. 15년 만에 재회였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가 미끄러졌다. 엄마. 혜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수아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엄마가 이분을 아세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다시 잡았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 아니야. 잠깐 착각했어. 하지만 수아는 이미 눈치챘다. 엄마가 엄마라고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할머니예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른 의료진들이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다. 수아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치료가 먼저야. 혜진이 간신히 평정심을 찾으려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다른 의사 선생님을 부를게요. 아니야, 혜진아. 내가 봐줘. 수아가 더 불안해할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 혜진이 흠칫했다. 1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심호흡을 하고 전문의답게 수아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맹장염이 맞네요.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혜진이 다른 의사를 불렀다. 수아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엄마, 할머니, 저 괜찮을 거죠? 그럼 금방 끝날 거야. 혜진이 수아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수아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혜진과 미경은 복도에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수아를 알게 되신 거예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어. 한 달 전에. 처음엔 몰랐는데 연필 잡는 버릇, 말투, 모든 게 너를 닮아서
한 달이나요? 그동안 왜 연락을? 내가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잖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면서. 혜진의 어깨가 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지워버린 거니? 그때 너무 심하게 헤어졌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고, 어떻게 다시 찾아가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미안하다. 내 꿈을 인정해주지 못해서 3대째 교사 집안이라는 내 자부심 때문에 너를 압박했어.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사실 저도 후회했어요. 그렇게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번이라도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첫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첫 남편? 의대 동기였어요. 레지던트 때 과로사 했어요. 29살에 미망인이 되었죠. 미경이 혜진을 안아주었다.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수아를 키우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15년 만에 포옹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정우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혜진아, 수아는 수술 중이에요. 곧 끝날 거예요. 이분은 정우가 미경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우리 엄마예요. 네, 어머님이 살아계셨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다 설명할게요. 1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겼고 곧 일반 병실로 갈 겁니다.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아가 깨어났을 때 세 사람이 곁에 있었다. 엄마, 할머니, 수아야, 이제 괜찮아. 혜진이 수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 맞죠? 응, 맞아. 엄마가 잘못했어. 거짓말해서 미안해. 왜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랑 싸우고 집을 나왔거든. 화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어. 수아가 미경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15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다. 수아가 잠든 병실. 혜진, 미경, 정우가 병원 상담실에 모였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우 씨,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혜진이 15년 전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았다. 저희 집은 3대째 교사 집안이었어요. 증조할머니, 할머니, 엄마 모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죠. 당연히 저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혜진이는 달랐지. 미경이 끼어들었다. 고3 때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 눈앞에서요. 그때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군요. 네. 23살 생일날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왔어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정우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 의대 다니면서 학비도 생활비도 혼자 해결했어요. 그때 만난 게 수아 아빠였죠. 서로 의지하며 버텼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과로사였어요. 의사라는 직업의 아이러니죠. 남을 살리다가 자신은 지키지 못했어요. 미경이 말했다. 그때라도 연락했으면.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고요. 엄마가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않니? 라고 하실까봐. 정우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 거군요. 죄송해요. 처음엔 잠깐만 숨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미경이 정우를 보며 말했다. 사위 혜진이를 이해해 주세요. 이 아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어머님. 오히려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이에요. 정우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죠?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혜진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도 문제네요. 어머니가 원래 저를 의심하셨는데 이런 일까지 알면. 미경이 제안했다. 차라리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떨까? 모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제 화해했다고. 하지만 15년이나 부모를 버린 불효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우가 말했다. 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수아에게 친할머니가 생긴 것도 좋아하실 거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타났다. 다 들었어요. 세 사람이 놀랐다. 수아야, 언제 일어났니? 조금 전에요.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들려서. 수아가 미경 옆에 앉았다. 할머니, 엄마랑 15년이나 못 만났어요? 응, 그랬단다. 많이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럼 매일매일 보고 싶었지. 수아가 혜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화해했으니 됐잖아요. 새할머니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요. 수아야, 새할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해요. 어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오히려 해답이었다. 다음 날 정우의 어머니가 병문안을 왔다. 수아야, 괜찮니? 네, 새할머니. 이제 많이 나았어요. 시어머니가 미경을 보고 놀랐다. 어머, 도서관 할머니?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혜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니, 이분은 제 친정 어머니세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죄송해요. 사실 제가 집을 나온 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불효녀였죠. 예상외로 시어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아꼈구나. 어머니,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친정 어머니와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죠. 나중에 화해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미경이 말했다. 저도 제 고집 때문에 딸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화해하게 되어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수아를 보며 말했다. 수아야, 이제 진짜 할머니가 생겼구나. 네, 이제 할머니가 두 분이에요. 모두가 웃었다. 시어머니가 미경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돈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 할머니가 손을 맞잡았다. 수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후 수아는 퇴원했다. 회복 기간 동안 미경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혜진도 15년 만에 친정집을 방문했다. 와, 여기가 엄마가 살던 집이구나. 수아가 신나서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이거 엄마 어릴 때예요? 응,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다 있단다. 수아는 사진을 하나하나 구경했다. 특히 한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가 아이들이랑 같이 있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교생 실습 때야. 한 달 동안 초등학교에서 가르쳤거든. 혜진이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금도 행복하잖아요, 엄마. 그래, 지금도 행복해. 다른 방식으로. 미경이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혜진아, 이거 내가 두고 간 물건들이야. 상자 안에는 혜진의 교육대학교 교재들, 교생 실습 일지, 그리고 아이들이 준 편지들이 있었다. 엄마가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혜진이 교생 실습 일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나는 최고의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수아가 읽으며 말했다. 엄마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구나. 한때는 그랬지. 하지만 의사가 된 것도 후회하지 않아.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도 가르치는 것만큼 의미 있으니까. 미경이 말했다. 수아야,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란다. 엄마는 훌륭한 의사고 할머니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그리고 엄마가 되고 싶었던 선생님처럼. 정우가 들어왔다. 점심 준비됐어요. 어머니가 수아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셨대요. 식탁에 둘러앉은 5사람. 정우의 어머니도 함께였다. 수아야, 이제 학교 가도 되겠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할 건데? 할머니가 2분이나 계시다고요. 그리고 2분 다 멋진 분들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미경을 보며 웃었다. 사돈님, 수아가 선생님 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요. 맞아요. 아이들은 자기 길을 찾아가야죠. 혜진이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그런데 저 가끔 학교에서 의학 강의해요. 진로 교육 차원에서요. 정말? 그럼 너도 선생님이네. 그러게요. 결국 엄마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모두가 웃었다.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나의 롤모델 발표하는 건데 할머니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새할머니 얘기도 같이 할 거예요. 2분 다 제 롤모델이니까. 시어머니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수아야, 고마워. 저녁 무렵 수아가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다. 엄마와 할머니가 화해했고 새할머니도 친할머니를 좋아하신다. 나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생겼다.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가족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힘도 알려주고 싶다. 미경이 수아의 일기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15년의 아픔이 이 작은 아이로 인해 치유되고 있었다. 봄이 왔다. 수아의 초등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강당에는 학부모들로 가득했다. 여기 앉으세요. 정우가 자리를 안내했다. 미경, 혜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나란히 앉았다. 수아가 뭘 한대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나의 롤모델 발표회래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대요. 혜진이 대답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왔다. 드디어 수아의 차례. 안녕하세요. 6학년 3반 김수아입니다.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객석에서 네 어른이 긴장하며 지켜봤다. 저의 롤모델은 2분입니다. 바로 저의 2 할머니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첫 번째는 제 친할머니 박미경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지금도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머니는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사과하는 겸손함,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을요. 15년 동안 딸과 헤어져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혜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2 번째는 제 새할머니, 정우, 아빠의 어머니입니다. 새할머니는 처음엔 저를 차갑게 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새할머니는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규칙의 중요성, 예의의 가치, 그리고 진실함의 힘을요. 그리고 가족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수아가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저희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15년의 이별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 함께 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 제 꿈은 선생님입니다. 친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 새할머니처럼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수아가 마지막 말을 했다. 그리고 제 엄마처럼 꿈을 위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는 의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르치는 일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네 어른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학예회가 끝나고 수아가 뛰어왔다. 어때요? 잘했죠? 최고였어.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왔다. 수아가 정말 멋진 발표를 했네요. 복받은 아이예요. 이렇게 훌륭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경이 인사했다. 학교를 나오며 정우가 제안했다. 오늘 특별한 날인데 외식할까요? 좋아요. 수아가 환호했다. 레스토랑에서 5사람이 건배를 했다. 수아는 주스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사돈님, 수아 교육은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요. 맞아요. 사돈님은 학습을, 저는 예절을 가르치면 되겠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수아가 정말 행복한 아이예요. 두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니까. 수아가 일어나서 말했다. 저 약속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선생님이 될게요. 그리고 할머니들처럼 오래오래 일할 거예요. 모두가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아가 두 할머니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할머니들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한다. 두 할머니가 동시에 대답했다. 혜진과 정우가 뒤따르며 걸었다. 혜진이 정우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당연하죠.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해졌잖아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5사람이 함께 제시독해 걸었다. 도서관 앞을 지나가며 수아가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래, 운명이었나 봐. 운명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할머니가 매일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만날 수 있었어요. 미경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난단다. 혜진이 엄마를 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15년 동안. 됐어. 이제 함께할 날이 더 많잖아.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맞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벌써 8시네요. 수아,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네. 그런데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다 같이 놀러 가요. 어디로 갈까? 혜진이 물었다. 놀이공원. 할머니들도 같이 가요. 두 할머니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래, 가자. 오랜만에 놀이공원도 좋겠네. 미경이 말했다. 나도 찬성이에요. 수아랑 추억 만들어야죠. 시어머니도 동의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아, 맞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수아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늘 학예회 발표문이 예쁘게 적혀 있었다. 두 할머니께 한 개씩 만들었어요. 제 마음이에요.
미경과 시어머니가 감동하며 액자를 받았다. 수아야, 정말 고마워. 이건 보물처럼 간직할게. 혜진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수아가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 저 이제 6학년이에요. 곧 중학생이라고요.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미경은 일기를 썼다. 오늘 15년의 빈자리가 완전히 채워졌다. 수아라는 천사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혜진이도 나도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남은 날들을 더 소중히, 더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혜진도 같은 시각 일기를 쓰고 있었다. 엄마, 죄송하고 감사해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났지만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수아가 자라는 것을 엄마와 함께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수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도 그래. 우리 수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졌어. 저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수아는 뭐든 할 수 있어. 할머니들도 응원해 주실까요? 물론이야. 두 할머니 모두 수아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아가 잠들고 정우와 혜진이 거실에 앉았다. 혜진,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을 다시 만나서. 나도 그래. 이제야 완전한 것 같아. 수아도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